안녕하세요. 인디자인 기초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디자인 인터페이스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문서를 만들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면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작 화면에서 기존 파일을 열거나 새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은 최근 항목에 표시되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바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의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화면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기존 문서를 열거나 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 문서를 시작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선택합니다. 새 문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먼저 인쇄, 웹 또는 모바일 등의 사전 설정 옵션을 선택하는데요. 작성하려는 문서 유형에 따라 사전 설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PDF로 저장해서 나중에 인쇄를 할 수 있는 제작물을 만드는 설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 문서에 해당하는 사전 설정 문서 크기가 표시됩니다. 사전 설정 모두 보기를 클릭하면 더 많은 사전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A4를 선택해서 페이지 크기를 설정합니다. 사전 설정 크기를 선택하고 문서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언제든지 크기 및 기타 사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설정 가능한 옵션이 표시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옵션을 모두 설정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보고서로 변경합니다. 이름을 반드시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문서를 저장할 때 이 파일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를 선택합니다. 이 항목들은 문서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중에 뭔가를 측정하거나 눈금자를 확인할 때 보여지는 측정 단위입니다. 사용자 정의 문서 크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에 따라 문서의 폭과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문서의 방향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세로를 클릭하면 문서가 세로 방향을 향하고 가로를 클릭하면 문서가 가로 방향으로 됩니다. 바인딩은 문서의 제본 방향을 선택하는 곳으로 책자의 경우 좌철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페이지 수는 문서의 총 페이지 수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시작부터 여러 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만 문서 설정을 한 이후에 해도 됩니다. 시작 페이지 번호는 문서가 시작되는 번호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책자의 경우 홀수 번호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페이지 마주보기에선 책이나 잡지처럼 페이지가 서로 마주보는 문서를 작업할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하고 전단지나 포스터처럼 낱장으로 된 문서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해제합니다.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옵션을 체크하면 마스터 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도련은 블리드라고도 하는데요. 인쇄 후 재단 과정에서 잘려나갈 여분의 공간을 설정하는 곳으로 사방 3mm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슬러그의 원래 용도는 도련 영역의 바깥쪽까지 벗어난 이미지를 인쇄해야 할 때 그 한계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백 및 단을 클릭합니다. 여백 및 단은 문서의 내부 여백과 컬럼의 개수, 간격 등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입력한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체인을 풀면 수치를 각각 다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문서가 열린 다음에도 처음 설정한 문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에서 처음 설정한 페이지 크기를 변경하려면 사전 설정 페이지 크기를 선택하거나 여기에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또한 문서 방향 등 더 많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은 항상 파일을 저장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저장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를 클릭해도 되고 단축키 Ctrl S, 맥은 커맨드 S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인디자인 문서는 확장자가 INDD로 표시됩니다.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복구 파일을 자동 생성하기 때문에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키면 거의 복구가 되지만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러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작업 영역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도구 패널이 있습니다. 선택 도구, 페이지 도구, 문자 도구, 보기 옵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도구처럼 우측 하단에 삼각형 표시가 있는 경우 다른 도구가 숨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길게 꾹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숨은 도구 목록이 보입니다. 또한 Alt키를 누른 채 클릭할 때마다 숨은 도구를 차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구 패널 위쪽에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 2열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1열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을 보시면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일 메뉴, 레이아웃 메뉴, 개체 메뉴 등 사용자가 메뉴를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메뉴바 밑에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은 어떠한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컨트롤 패널이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는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확장자가 INDD로 표시되어 있는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줍니다. 총 2페이지로 구성된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럼 컨트롤 패널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컨트롤 패널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텍스트 편집을 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과 단락 서식 컨트롤 패널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에서도 현재 작업의 상황에 맞는 컨트롤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개체를 선택하지 않고 선택 도구를 선택한 경우 속성 패널에는 페이지, 눈금자 및 격자, 안내선, 빠른 작업 등 자주 사용하는 환경 설정과 관련된 컨트롤이 표시되고요. 텍스트 개체를 선택할 경우, 사각형 개체를 선택한 경우, 연결된 파일을 선택한 경우 등등 상황에 맞는 컨트롤 세트가 표시됩니다. 각 속성 패널 영역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은 앞에 표시됩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추가 옵션 단추, 생략 보호를 클릭하거나 밑줄이 있는 옵션을 클릭하면 추가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 페이지 패널, 즉 창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들을 오른쪽에 도킹을 시켜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로 구성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패널은 클릭 앤 드래그로 재배치할 수 있고 파란색 영역이 나타날 때 놓기를 하면 도킹 결합이 됩니다. 페이지가 많은 작업을 할 경우 페이지 패널과 단락 스타일, 문자 스타일 패널이 항상 펼쳐져 있도록 하면 작업을 할 때 편한데요. 상단 메뉴에 창, 스타일, 단락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 패널이 도킹된 상태로 열렸는데요. 문자 스타일 패널을 클릭 앤 드래그로 이동시킨 후 파란색 선이 나타날 때 놓기를 해서 단락 스타일 아래 도킹시켜줍니다. 그리고 문자 스타일보단 단락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패널 간 구분선이 양쪽 화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 앤 드래그로 영역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 패널을 놓고 항상 이 상태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창 메뉴의 작업 영역에서 새 작업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새 작업 영역의 이름을 적고 패널 위치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해서 작업 영역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창 작업 영역에서 지금 만든 작업 영역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패널이 추가되거나 위치 이동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창 작업 영역에서 새로 만들었던 작업 영역의 재설정을 클릭하면 처음 저장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 편한 작업 영역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작업 영역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필요 없는 작업 영역은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디자인 화면에는 도구 패널과 컨트롤 패널, 그 외에 여러 개의 패널들이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서를 위한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은 모니터에선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경우 탭 키를 누르면 도구 패널 및 컨트롤 패널 등 모든 패널을 숨겨져서 작업 공간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탭 키를 누르면 돌아옵니다. 또한 Shift 플러스 탭 키를 동시에 누르면 도구 패널 및 컨트롤 패널은 그대로 표시되고 그 외 패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Shift 플러스 탭 키를 누르면 돌아옵니다. 환경 설정은 편집 메뉴에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편집 메뉴에 환경 설정, 일반, 단축키는 컨트롤 K, 맥은 커맨드 K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면 색상 테마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4개의 색상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터페이스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UI 비율에서 지원되는 더 낮은 비율 개수로 비율 지정을 선택해 주세요.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화면이 축소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페이지를 창에 맞추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0번을 누르면 페이지가 창에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스프레드를 창에 맞추고 싶으면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숫자 0번을 누르면 창에 스프레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보기 메뉴에 있습니다. 확대, 축소, 창의 페이지 맞추기, 창의 스프레드 맞추기입니다. 확대 축소를 단축키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에서 확대 돋보기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확대하거나 내가 확대하고 싶은 정확한 부위를 클릭 앤 드래그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대 돋보기 모양 상태가 됐을 때 축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로 Alt 키, 맥은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거나 클릭 앤 드래그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 축소는 도구 패널에서 돋보기 툴을 선택한 후에 클릭하거나 클릭 앤 드래그로 확대시킬 수 있고 Alt 키, 맥은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거나 클릭 앤 드래그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으시다면 도구 패널의 손바닥 툴을 사용하던가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이동시킬 때 도구 패널의 돋보기 툴과 손바닥 툴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보단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 화면의 모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연두빛의 선은 안내선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라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인쇄가 되어지는 재단선입니다. 빨간색은 돌연 영역으로 인쇄물을 재단할 때 생기는 오차를 막기 위한 여유분으로 인쇄 크기보다 보통 3mm 정도 더 크게 넣습니다. 재단선에 정확하게 배치를 하게 되면 만약 인쇄 재단을 할 때 바깥으로 약간 비껴서 재단이 되면 컬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흰색으로 나오게 돼서 인쇄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인쇄 오차 범위, 즉 돌연 영역까지 오브젝트를 확장시켜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 문서를 만들 때 돌연 설정을 안 해줬다면 파일 메뉴에 문서 설정,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영문 P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줍니다. 화면 안쪽에 보이는 분홍빛의 선들은 여백선입니다. 여백은 상하 좌우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백을 설정하는 것은 책 판형에서 본문 내용이 보이는 공간의 너비를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2단으로 단 나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검정색 재단선 바깥쪽에는 실제로 인쇄되지 않은 대지 영역입니다.
작업을 할 때 문서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또는 사용할지도 모르는 오브젝트를 문서 바깥쪽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지 영역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면 문서 바깥쪽 영역의 너비도 환경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 메뉴의 환경 설정에 안내선 및 대지를 선택합니다. 대지 옵션에서 수평 여백과 수직 여백을 좀 더 넓게 설정하면 좀 더 넓은 대지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보입니다. 이 가장자리는 프레임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쇄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 시나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를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 메뉴의 기타의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입니다. 다시 프레임 가장자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플러스 영문 H입니다. 또한 도구 메뉴 하단의 보기 옵션에서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를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표시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한 화면으로 이미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보기 메뉴의 화면 표시 성능에 고품질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때에는 일러스트나 픽셀이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깨끗한 인쇄 출력의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하면 컴퓨터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작업하실 때는 일반 표시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구 패널 하단부에 보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표준 보기는 문서를 작업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모드로 안내선, 기준선, 격자, 돌연, 프레임 가장자리 등이 표시되는 모드이고요. 미리 보기는 작업 중 실제 출력물의 예상 모습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모드로 인쇄 시에 보여줄 수 있는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단축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키보드 자판을 영문으로 하고 W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되고 다시 누르면 표준 모드가 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앞에 별표가 있으면 작업을 하고 저장을 안 누른 상태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S, 맥은 커맨드 S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동시에 별표가 사라집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